강원도 춘천 일대에 교회를 비난하는 수백 장의 불법 벽보가 나붙는 교회 테러가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된 이웃들의 여름나기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에서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에이즈 감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뷰티비가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란 주제로 미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 춘천 일대의 교회를 비난하는 수백 장의 불법 벽보가 나붙는 교회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춘천시 기독교연합회 소속 300여 교회에 붙은 이 벽보는 강력한 접착제로 붙인 탓에 잘 떼어지지도 않아 대다수 교회에서 손쓸 도리 없이 수일째 방치해둔 상황인데요. 윤인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개척교회 앞. 오토바이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몰래 교회 간판에 붙입니다. 벽보엔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잔뜩 적혀 있습니다. 벽보를 떼내려고 해봤지만 잘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기만 합니다. 최근 이 같은 불법 벽보 수백 장이 춘천 일대 교회에 나붙는 교회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남성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이 벽보를 교회 유리창과 예배 순서가 적힌 간판, 실외기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놨습니다. 강력한 접착제로 붙인 탓에 잘 떨어지지 않아 교회 측은 돈을 들여 간판을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물이나 약품으로 쉽게 떼줄 수 있을 거다, 스티커다. 근데 약품을 뿌렸는데도 전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예 간판을 떼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춘천시 기독교연합회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400여 회원교회 중 300여 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작은 교회들은 이번 교회 테러에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됐습니다. 교인들도 보고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시는 건데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안 좋고 그런 상황인데 지역 주민들도 그거에 대한 말이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교회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춘천 지역 내 교회 테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비방하는 불법 벽보가 수차례 붙었다고 목회자들은 토로했습니다. 교회 대부분이 사택과 붙어 있어 어린 자녀를 둔 목회자 가정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 4년 전에도 길거리에 있는 교회들한테 똑같은 불창물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교회들마다 이 불법 불창물이 계속 붙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피해를 우리 연합회에 호소하고. 춘천시 기독교연합회 측은 벽보의 내용이나 문구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이단 교도들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성사하게 확인해 보니 수사는 지금 하고 있고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는 손괴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제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방을 넘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분명 범죄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무료급식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소외계층의 여름나기가 예년보다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복이었던 16일 인천 부평역 광장 앞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가 개최한 무료급식 지원을 위한 바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년처럼 길게 줄을 서지는 않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만큼은 여전합니다. 애석하긴 해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진짜 그냥 작은 도시락이라도 그분들한테 더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곳에서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활동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쉽지 않습니다. 바자회 규모는 대폭 축소됐고 공연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난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바자회를 하는데
작년에 한 10분의 1만큼 줄였어요. 사람들 많이 몰리면 코로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야외에서 진행했던 무료 급식은 포장한 음식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대체됐습니다. 이마저도 마스크가 없으면 외출을 할 수가 없어 소외계층의 여름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의 경우 후원은 전년 대비 50%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무료급식을 지원해주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것도 이유입니다. 이선구 이사장은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사랑의 빨간 밥차를 14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는 유독 운영에 어려움을 실감한다며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밥차 운영을 멈추지 않도록 응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국내에서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에이즈 감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 감염이 이성간 성접촉보다 동성간 성접촉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천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HIV와 에이즈 신고 현황 연보를 최근 발간했습니다.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로 사람의 몸 안에 살면서 면역 기능을 파괴합니다. 이 자료에서 지난해 신고된 HIV와 에이즈는 1,222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이 중 남성은 1,111명, 여성은 111명이었습니다. 1985년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분포가 눈에 띕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가 각각 438명과 341명으로 전체의 63.7%를 차지했습니다. 10대도 31명에 달했는데 이런 추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목되는 건 HIV 감염 경로입니다. 동성간 성접촉이 처음으로 이성간 성접촉을 추월했습니다. 지난해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인은 821명이었는데 이 중 53.8%에 해당하는 442명이 동성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성간 성접촉이 바이러스의 주된 감염 경로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를 뒤집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준명 한국에이즈예방재단 이사장은 2006년부터 12년 동안 에이즈 감염자를 추적 조사해 전파 경로를 분석한 한국 HIV 에이즈 코호트 연구에서 이미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HIV 감염을 경고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김 이사장은 동성간 성접촉이 주된 감염 경로인 점,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감염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젊은 층에서 지금 에이즈가 많이 감염되고 있고 그들에 있어서의 어떤 주된 전파 경로를 보니까 동성간의 성접촉이 예기치 않게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앞으로 미래의 주역인 이런 젊은이들에게 이런 동성간의 성접촉을 한 에이즈의 위험성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IV 감염자가 밝히는 현실은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탈동성애자로 현재 동성애자들의 탈동성애를 돕고 있는 박진권 아이미니스트리 대표는 HIV 감염 후 우울증에 빠져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감염됐을 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아파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경험해 줄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성세대 어른분들이 그러한 경각심을 줬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처럼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은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기회 감염이나 자살 충동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조차 외면하는 현실은 질병에 대한 아픔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게 감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닌 만큼 에이즈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구TV가 사단법인 굿미디어와 함께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란 주제로 굿미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질병과 동성애, 중독, 이단 등으로 병들어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교회나 단체, 개인의 선한 움직임을 담은 영상과 이미지라면 모두 출품 가능합니다. 구티비에서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뉴스, 앱 등을 활용한 예배나 선교 영상도 출품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개인이나 단체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내달 23일까지며 구티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구티비는 심사 기간을 거쳐 대상 한 팀을 비롯해 총 20개 팀을 선정해 오는 9월 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모전 참가자 전원에게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는 구티비에서 인턴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72주년 재헌절인 17일 국회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정 총리는 SNS를 통해 촛불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 사회, 문화, 노동,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한 달 넘어 지각 개원한 국회에 개원을 늦게 시작한 만큼 더 많은 결실을 맺고 역대 최고의 협치의회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열린 제72주년 재헌절 기념식에서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 문제를 진정성 있게 의논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아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방역, 보건, 의료, 농업, 산림 분야, 그리고 남북철도와 도로협력 등 민족의 안전과 공동 번영에 대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서울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보부처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 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한 뒤 입장문을 내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 조치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산업, 에너지 한국판 뉴딜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과제 가운데 그린에너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3개 그린 뉴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제별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진흥화 추진팀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선순환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으로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종료되면서 출국 시점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해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는 범칙금의 30%를 부과하고 미납 시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10월 1일 이후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는 범칙금의 절반을 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3에서 10년 동안 입국하지 못합니다.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에게 물리는 범칙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사상 처음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치러진 제24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지난 16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수상자와 시상자를 포함한 8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4개 섹션, 11개 부문의 수상작 발표와 시상이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폐막식 이후에는 국제영화상 사상 최초로 언택트 폐막 파티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영화인들의 요청으로 개최된 파티에서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건배사를 나누고 영화계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국민을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걸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는 16일 기고문에서
지난 2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왜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보호해왔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여행 장려 캠페인을 그대로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NHK에 따르면 16일 기준 일본 전역에선 하루 신규 확진자가 622명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서도 일본 정부는 지역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도쿄도를 제외한 46개 도부현에서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걸 금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회 3곳이 찬송가 부르기를 금지한 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걸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교회의 소송 제기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서웨이가 애플 주식으로 48조 원의 수익을 낸 걸로 나타났습니다. CNBC 등은 16일 애플 주가가 71% 급등하면서 버크셔 서웨이가 보유한 애플 지분 가격이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약 48조 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버크셔 서웨이가 보유한 애플 지분의 총 가격은 950억 달러, 한화 약 107조 원 규모입니다. 매입 총액이 350억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애플 주식으로만 600억 달러를 벌어들인 셈입니다. 러시아의 한 인플루언서가 전 남편 사이에 입양한 아들과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 영국 일간지는 35세 유명 인플루언서 마리나 발마세바가 전 남편과 2007년부터 10년 넘게 함께 살다 현 남편인 20세 양아들과 결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이들의 결혼이 비도덕적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녀는 전 남편 사이에 입양했던 아이들, 현 남편의 형제기도 한 3명을 함께 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됐던 2020 제21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 개최가 결국 9월 18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한국 퀴어 영화제와 서울 퀴어 퍼레이드를 중심으로 오는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동성혼반대 국민연합은 지난 3월 퀴어 축제 개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시국에 친동성애 특혜를 결정하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는 퀴어 축제를 허가해선 안 되며 방역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와 구티비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구티비 사옥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기독교 교육과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동역하기로 했습니다. 양해 각서에는 특별교육과정의 개발 및 공동연구,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총장은 전 세계의 기독교 정신을 담은 교육을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 숭실사이버대학교의 목표라며 이러한 사역의 결실을 맺는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105회 총회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를 소개했습니다. 총회장 후보는 현 부총회장인 청주제일교회 이건희 목사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는 교단 최초로 여성 목회자인 익산중앙교회 김은경 목사가 단독으로 출마해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장 제105회 총회 선거는 오는 9월 22일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은 매달 10일 월간 문화목회를 온라인으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목회는 복음 전파라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 문화라는 도구를 이용해 목회적 실천을 이어가는 작업을 뜻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변화를 겪는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위험에 대응하는 슬기로운 문화목회 여정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구티비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나 단체의 사연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